어제 내린 기습적 폭설로 곳곳에서는 최악의 교통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하원 후보 영김 후보가 우편 투표에서 역전을 허용했지만 재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인재난을 앓고 있는 뉴저지 한인회가 회장선거 후보자 공탁금을 절반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캐러밴의 선발대 350여 명이 미국 남부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이 내년 3월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내린 기습폭설은 목요일에 악몽으로 기억됐습니다.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고 우리 모두는 재난 영화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버는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이 폭설로 인해 몸살을 앓았습니다. 첫눈치고는 기습적인 데다 예상보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서는 최악의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평소 10분 거리를 4-5시간이 걸리는가 하면 집을 코앞에 두고도 언덕을 넘지 못해 내려가야 했습니다. 특히 저녁 퇴근 시간대와 맞물리면서 도로는 주차장이 됐습니다. 사고는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어퍼 레벨에서는 트럭과 부딪히고 미끄러지고 아예 주행을 포기한 채 서 있는 차 등 아수라장이 빚어졌습니다. 브릿지 맨해튼 방면은 수시간 폐쇄됐습니다. 어떤 운전자는 차 안에서 금요일 아침을 맞아야 했습니다. 베이온 브릿지도 양방향 통행이 한때 중단됐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폭설로 인한 신호 고장으로 오후 5시쯤 펜스테이션과 우드사이드 간 열차 운행이 임시 중단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열차도 모든 구간 지연 운행됐으며 맨해튼 포트 오서리티 터미널은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2층 출입을 폐쇄하는 해프닝을 빚었습니다. JFK 공항의 지연은 4시간, 라가디아 공항은 1시간, 뉴아크 공항은 5시간이나 지연 운행됐습니다. 오늘까지도 뉴저지 트랜짓은 어제 여파로 상당한 지연과 취소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간선거 후 2명의 한인 연방 하원 탄생을 기대했지만 당선을 확정지은 뉴저지와는 달리 캘리포니아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요. 일주일 동안 리드하던 영김 후보가 어제 저녁 우편 투표에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아 재역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명주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39 선거구 영김 후보가 우편 투표가 진행되면서 상대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영김 후보는 현재 10만 3,062표를 얻어 49.8%의 득표율을 기록, 10만 4,003표를 얻은 민주당 길 시스네로스 후보에게 0.4%포인트 차이로 뒤지고 있습니다. 표 차이는 941표입니다. 영김 후보는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5천여 표 앞섰지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6,000표 이상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김 후보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7일 오전 투표함 개표가 완료됐을 때 51.3%의 득표율로 시스네로스에게 2.6%포인트 차이로 앞섰지만 일주일 만에 뒤집혔습니다. 선거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57,032표가 더 개표됐습니다. 영김 후보 강세 지역인 오렌지 카운티 등에 아직 개표하지 않은 우편 투표가 수만 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역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일주간 추세에서는 우편 투표 개표에서 민주당 성향표가 더 많이 나와 공화당 소속인 영김 후보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앞서 영김 후보 측은 LA 카운티의 개표 요원이 시스네로스 후보 캠프 관계자의 개표 간섭 행위에 대해 질책했다며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인재난을 앓고 있는 뉴저지 한인회. 뉴저지 한인회는 회장선거 후보자 공탁금을 절반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회장 선거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아 시름을 앓고 있는 뉴저지 한인회가 후보 등록 문턱을 낮추기 위해 후보자 등록 공탁금 3만 불을 절반으로 낮추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미 지난 9일로 마감된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아무 후보가 나타나지 않아 오는 27일로 등록 마감일을 연장한 상태지만 끝까지 후보자가 없으면 지난 2012년 26대 회장 선거부터 4대에 걸쳐 후보자가 등록하지 않는 사태가 이어지는 것이라며 뉴저지 한인회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인재를 모시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만 불의 공탁금을 절반인 15,000불로 내리는 것을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회장단에서 이걸 고려를 할 때 지금 현재 이사회도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공탁금을 예를 들면 3만 불에서 15,000 정도로 우리가 합의가 되면 이 선관위 내에서 합의가 되면 그 정도 선에서 고려를 해달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관위는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 12월 중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되고 역대 회장단의 청거에 의해 29대 회장을 임명하게 되지만 후보 등록 기간 중 추천을 해주면 후보자가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역대 회장단 측에 전달하고 뉴저지 각 한인단체에 차기 한인회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손 위원장은 뉴저지 한인사회 성장과 함께 그 중요성이 커지는 뉴저지 한인사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북한과 평화 모두가 무르익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인데요.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15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전원 동의로 채택됐으며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다시 채택될 예정입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로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올해도 61개 공동 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결의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 협상 흐름을 환영한 것입니다. 또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오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왔다. 목숨을 건 미국행 캐러밴의 선발대 350여 명이 미국 남부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13일 캐러밴 350여 명은 버스를 타고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와 맞닿은 티우아나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멕시코나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달 12일 160명 규모로 온두라스 북부를 출발한 지 한 달여 만에 3,600km를 달려온 것입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 걷고 뗏목으로 강을 건너며 또 때로는 중남미 국가들의 냉대를 받으며 힘겨운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2,500여 명은 망명 신청을 하려고 대기 중이며 대기 시간은 60일까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캐러밴 본진 약 5천여 명도 수일 내 티우아나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러밴 본진의 최종 도착 목표지는 티우아나이지만 본진에서 이탈한 소규모 다른 무리는 경로를 달리한 채 미 남부 국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85%는 온두라스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후발 다른 두 개의 캐러밴 역시 멕시코에서 미 국경을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부 국경에 철조망을 치고 현역 군인을 배치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불법 입국한 캐러밴의 망명 신청을 막기 위한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시 법원의 체포영장 없이는 임의로 체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ICE의 구금 연장 영장만으로 불체자를 체포해 논란이 됐습니다. 14일 브루클린 뉴욕주 항소법원은 2017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인도 출신 불체자 수사이 프란시스 소송의 항소심 심리에서 뉴욕주 로컬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단지 ICE에 넘겨줄 목적으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프란시스는 구속됐던 기간이 형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선고 즉시 풀려나야 했지만 사전에 ICE의 구금 연장 영장을 받은 서포 카운티 경찰에 다시 체포되면서 추방
지방재판에까지 회부됐던 것입니다. 프란시스를 대리한 뉴욕 시민자유연맹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법원 재판부는 서포크 카운티 경찰의 월권 행위가 주법을 위배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ICE의 구금 연장 영장은 원래 과거 연방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한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용됐지만 오바마 전임 행정부 당시 뉴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카운티가 이 프로그램에서 탈퇴해 구금 연장 영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게 됐습니다. 반면 서포크 카운티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부합하는 정책 시행으로 이를 존중해 수백 명의 이민자가 체포 구금됐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 또 들썩이는데요. 내년 3월부터 인상됩니다. 16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2019년 3월부터 적용하게 될 버스 전철요금 인상안 2가지와 교량 및 터널 인상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인상안 2가지 중 1안은 1회 탑승 요금이 현행과 동일한 것이고 2안의 경우에는 25센트 오른 3달러입니다. 티켓도 1안의 경우 현행 3달러로 동일하지만 2안은 3달러 5센트로 25센트 높게 책정됐습니다. MTA는 12월 중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뒤 내년 1월 중 이사회를 열어 이날 제시된 인상안 가운데 1개를 최종 선택할 예정으로 본격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또 일주일 무제한 승차권은 1안과 2안 모두 현행 32달러에서 33달러로 1달러 오르며 현재 121달러인 30일 무제한 요금은 1안의 경우 127달러로 2안은 126달러 25센트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카드 적립 보너스 방식도 변경됐습니다. MTA 교량 및 터널 통행료는 이지패스 사용자의 경우 4% 인상안과 8% 인상안 등 2가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MTA 측은 버스와 지하철 등의 잦은 운행 지연과 취소 등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화재 희생자 소식을 전할 때마다 참담합니다. 사망자는 늘어 66명, 실종자도 6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은 캠파이어 화재의 희생자가 66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은 이날 7구의 시신을 새로 발견했다고 전하며 캘리포니아 북부 뷰트 카운티에서 지난 8일 화재가 발생한 이후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63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번 화재의 피해자는 남부에서 발생한 울지 파이어 화재 희생자 3명을 포함해 6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종자 숫자도 지난 14일 130여 명 보다 크게 늘어 현재 631명의 행방이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은 소방대원들이 최소 11,862채의 건물을 일일이 수색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화재 희생자의 숫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캠파이어 화재는 현재 약 40% 진압된 상태입니다. 지난 12일 캘리포니아를 주요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피해가 가장 컸던 뷰트 카운티를 방문해 화재 피해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명문 사립대는 수업료 부담에 상관없이 학생이 몰리는가 하면 소규모 사립대는 수업료를 내려서라도 학생들을 유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사립대 간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4년제 사립대 수업료 평균 인상률이 공립대 인상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에서 19학년도 전국 사립대 수업료 평균 인상률은 2.8%로 공립대 인상률 1.5%를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높은 사립대 수업료 인상률은 명문 대형 사립대의 경우였고 소규모 사립대는 오히려 학생 유치를 위해 상당한 수업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립대 내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무디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사립대의 경우 수업료 수입이 4.2% 늘어났지만 소규모 대학의 경우 1.6% 증가에 그쳤습니다. 사립대 5곳 중 한 곳은 신입생 대상으로 수업료를 60에서 80%까지 감면해 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1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무디스는 사립대 신입생 수업료 평균 감면율은 39%로 지난 2014년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축제는 끝났지만 재단 내부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영 부실을 이유로 이사회로부터 제명된 지미리 회장과 이사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당장 재건이 시급한 내년 한인축제는 정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적자 논란으로 얼룩진 LA 한인축제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만 달러 상당의 적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축제 정상화를 천명한 재단 측은 일단 내부 감사를 벌이며 이번 축제에 사용된 예산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미리 전 회장의 방만한 운영으로 한인축제가 유례없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재단 측은 판단한 것입니다. 외부 감사를 통해서 결과가 밝혀지는 대로 원칙대로 진행을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자는 좀 얼마로 좀 보고 계십니까? 대충 20만 불에 가깝다. 축제재단은 다음 달 중순쯤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전 회장을 비롯한 기존 운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미리 전 회장은 무리한 유료 공연 추진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재단 측이 적자 금액을 터무니없이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를 코너에 몰아는 모함이지 뭐야. 같이 다 사표를 내고 용퇴를 하고 새로운 정말 뜻있는 유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욕심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새로 탄생을 해야 되는 게 나의 사실 바람입니다. 특히 최근엔 올해 재단에서 일한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 내부에선 감사 결과 발표 후 지미리 전 회장을 상대로 금전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제명선에서 끝낼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한인단체가 한인타운 내 학교에 그려진 우길기 벽화를 철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윌셔 커뮤니티 연합은 오늘 LA 한인타운의 로버트 케네디 커뮤니티 스쿨 캠퍼스에 그려진 우길기 벽화 철거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33여 개 단체와 7명의 관계자들의 서명이 담긴 항의 서한에는 우길기의 의미와 전 세계에서 금기시되는 나치 문양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거에서 문제 삼는가, 이거 설명하는 기회, 그걸 통해서 좀 미국 사회가 일본 군국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러면은 나치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하듯이 일본 군국주의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를 좀 미국 사회에 좀 알리고 교육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한편 WCC 측은 학교 측이 벽화 철거를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CJ 주일제당이 미 냉동식품업체 슈안스 컴퍼니를 18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CJ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거래인 만큼 예고되는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슈안스 컴퍼니는 미국 내 냉동 피자, 디저트 등을 취급하는 식품업체로 전국 단위의 냉동식품 제조 인프라와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네슬레 등 글로벌 식품 기업과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뉴저지 크로스길 거주 61세 한인 이모 씨가 지난 10일 테너플라이에서 발생한 자전거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차량 사건의 용의자로 15일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테너플라이 카운티 로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28세 남성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감시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이 씨의 차량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자전거 이용자를 친 뒤에 급하게 도주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맨해튼을 제외한 4개 버러 주민들이 택시 호출 외 웨이브를 이용할 경우 옐로캡을 반값으로 할인해줍니다. 시간은 매일 오전 6시에서 10시 4시간 동안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등에서 출발하는 맨해튼 방향 택시와 오후 5시에서 8시 맨해튼에서 다른 버러 지역으로 향하는 옐로캡들입니다. TLC 측은 택시 이용객들의 편의와 저렴한 요금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일 오전 플로싱 37 애비뉴와 147가 사이 건물 2층에서 중국계 67세 남성과 64세 여성이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물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노부부는 이미 숨진 채였습니다. 시경은 현재 피해자 가족의 신분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할 백구경찰서는 50대 아시안 용의자를 수배 중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 흐리고 맑기를 반복하다가 오후부터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